안녕하세요. 아이와 소통하는 공부법, 칭찬 공부법 전문가 황윤입니다. 아이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는 몸이 배부르도록 밥을 챙겨주기. 두 번째는 마음이 배부르도록 따뜻한 말을 챙겨주기. 세 번째가 그날 해야 할 우리 아이가 해야 할 공부, 예를 들면 숙제든지 복습이든지 그날 해야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챙겨주기. 그러니까 엄마가 이 세 가지만 챙겨주시면 아이는 매일 공부할 거고, 매일 공부하면 어느 순간 공부를 잘하는 그날이 와요. 우리 지난주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 57회를 보니까 한국인 아빠와 그리고 캐나다인 엄마 그리고 아이 셋,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다문화 가정은 두 가지 언어를 그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언어로 인한 어떤 고민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한국말이 서툰 엄마가 아이와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도 괴로워하고 엄마도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상기하면서 따뜻한 말, 차가운 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엄마는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아이를 참 훈육을 참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둘이서 누나와 동생이 이렇게 같이 잘 놀다가 둘째가 그 누나 거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지려 하니까 누나는 또 안 주려 하고 동생은 가지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몸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엄마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당연히. 누나한테 물어보고 가져갔어야지. 그죠?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 동생은 안 지고 싶어서 자기가 잘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어. 근데 안 줘. 막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에 이제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훈육하려고 앉혔는데 엄마 앞에서 얘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때 많지요, 그죠? 그럼 이제 이때 엄마는 속상하다고요. 그래서 화를 버럭 내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니까 화를 우리가 버럭 내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차가운 언어잖아요. 이 찬 언어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 멈추게 하는데 효과가 있죠. 아이가 막 예를 들면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 그럴 때 엄마가 들어와서 화를 빡 내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탁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찬 에너지의 효능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 소리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때 엄마가 하시는 말씀 보면 너희 둘이 싸우다 다칠까봐 엄마는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지적하고 야단치기보다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싸우다가 다칠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 싸우라고.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것조차도 우리가 연습을 잘 해서 다음에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너희 둘이 싸우다가 다칠까 봐 엄마가 걱정이 돼.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놀아라. 싸우지 말고 놀아줘라. 이렇게 말해도, 화내지 않고 표현해도 아이들이 싸우다가 멈출 수 있어요. 이제 이때 딸은 아들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듯이 누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지요. 내 거 제 동생이 가져가면 나는 뭐하고 놀아? 어떻게 놀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내 거 사라졌는데 어떡하라고? 내 거 없는데 어떻게 놀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한국말로 빠르게 말하니까 한국말이 서툰 엄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딸에게 요구하지요. 영어로 말해줄래?
다시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줘. 딸이 싫어. 엄마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때 딸이 하는 말 보세요. 아니, 보통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서로 화내는 상황이니까. 엄마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럼. 그래, 이해 못해도 괜찮다고. 엄마, 말 안 통해도 괜찮다고. 보통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딸은, 아니, 엄마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의 마음을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답답해? 엄마도 네 마음 느낄 수 있어. 지금 싸우는 와중인데 엄마가 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도 속마음을 말하죠. 나도 영어로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말할지 몰라. 어떻게 말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말하니까 엄마가 딸과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미안해. 엄마가 한국인이 아니라서 미안해. 이 말은 뭐예요? 엄마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미안해. 그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참 잘 싸우는 거지요. 이 엄마의 훈육 방법은 참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한국말을 잘하시는 아빠의 훈육의 모습을 보자고요. 똑같이 이번에도 누나하고 동생이 이번에는 서로 때렸어. 격하게. 처음에는 보세요. 장난을 걸기 시작해서 장난으로 서로 치고받는데 나중에는 진짜로 서로 때리고 하는 관계로 발전하죠. 그래서 가족이 싸우는 것을 너무 부모가 정색하듯이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아요. 실제로 미워서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맞으니까 동생이 억울해서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뭐예요? 일러주잖아요. 누나가 나를 세게 때렸어. 그러죠. 그런데 이거에 아빠가 여러분 그날 그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빠는 정말 부드럽고 다정한 아빠시거든요. 그런데 때렸다는 말을 듣자 아이를 훈육해야겠다라고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어떻게 해요? 굳은 표정으로 바뀌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누나한테 말하죠. 너 둘째 때렸어? 왜 때렸어? 울지 마. 막 이렇게 무섭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훈육을 굳이 무섭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섭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알아듣는다. 오히려 무섭게 말할수록 아빠가 말하는 의도는 아이 귀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하는 방법은 저는 왜냐면 찬 에너지가 너무 세요. 이 찬 에너지로 말할수록 아이는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아빠가 부드럽고 다정한 아빠시니까 이 누나가도 아빠가 무섭게 하는데도 자기 말을 해요. 칫솔이 손에 닿는데 맨날 동생이 나에게 달라고 시켜. 그런데 아빠가 이 누나의 말을 알아들으세요. 왜 우리 딸이 동생을 때렸는지 이해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 부모들이 하는 훈육 방식이에요. 그럼 주면 되잖아. 그게 때릴 일이야?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주면 되지 왜 그런 일로 동생을 때려?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답 같은 말이죠. 교과서적인 말. 맞는 말이에요. 여기 아빠가 하신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때리지 말라고 했지. 매일 이야기했잖아. 동생 때리지 말고 잘 보살펴 주라고. 이건 교훈적인 말이죠. 이런 말보다는 그랬구나.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를 시켜서 네가 기분이 안 좋았구나. 아이고 이리 와 우리 딸. 그런 이유였구나. 이러면 누나 마음이 내려가지요. 그러면 다음에 동생을 때릴 일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이 아빠 잘하신 면은 뭐냐? 누나의 왜 화가 났는가를 이해하고 동생에게도 말해요. 너 이리 와.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너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누나를 자꾸 시켜? 그러니까 누나가 기분 나쁘잖아. 하고 누나에 대해서도 동생에게 말해주지요. 여러분 형제나 또는 자매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경쟁자예요. 서로 부모의 인정과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경쟁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 경쟁 심리를 부모가 경쟁심을 없애줄수록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만 들면, 예를 들면 동생 편만 들거나 누나 편만 들거나 그러면요, 어, 형제 간에 또는 남매 간의 사이가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부모가 동등하게 다 각각을, 셋이면 셋을 각각을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예뻐해주면요. 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이좋게 지내게 돼요. 누나가 당연히 동생들을 잘 돌보게 돼요. 음, 아, 아이들이 너무 집에서 있으면서 형제간에 너무 싸운다고 머리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 경쟁 심리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잘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사이좋게 잘 놀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빠가 편을 들어주니까 누나가 기분이 금방 좋아졌어. 그래서 말하죠. 동생도 나들 때렸어. 동생 말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살살 때렸어. 근데 이때 아빠가 뭐예요?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죠. 임마! 하면서. 그 살살 때렸어. 그럼 이때 아빠가 같이 웃으면서 말해도 되거든요. 살살 때렸어? 누나한테? 이렇게 말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무섭게 말해서 다시는 동생이 누나를 때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알려주려고 해요. 막 너희 둘 다 무릎 꿇어. 그러면서 두 아이를 무릎 꿇혀놓고 아빠가 또박또박 훈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훈계하는 시간이 그 영상에서 보면 한참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알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빠가 잘한 건 또 뭐예요? 아이들 잘한 이야기는 다 해줘요. 너희들 오늘 착한 일 하고,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포인트도 2개나 주고, 뽑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싸우면 돼? 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이 아빠의 저는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 이 영상을 자신이 훈육하는 모습을 아빠가 VCR로 영상으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제서야 아빠가 내가 너무 심하게 혼낸 거 아닌가. 혼낼 때는 생각 못 했는데 왜 혼내을 못했냐?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훈육이 우리 아이를 무섭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 우리 아이가 무섭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저는 어, 금쪽 같은 내 새끼 또는 그 백종원의 골목대장 이런 프로그램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뭘로 봐요? 거울로밖에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의 훈육하는 모습이 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 자신의 스타일이 안 바뀌는 이유는 항상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아이를 훈육해야 되는데, 때리는 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야단쳐서 고쳐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잘못된 걸 알려줄 때는 화를 내듯이 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아이를 훈육할 때의 부모들의 모습은 다 이래요.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아이는 뭘 느낀다고요? 부모한테 무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섭다라는 건 너무 안 된 일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항상 가깝고 좋은 분이고 따뜻한 분이고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로도 훈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오은영 박사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누나 동생이 서로 때리는 것은 안 좋지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빠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버럭낸다. 역시 공격적인 반응이다.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무섭게 훈육하는 거가 문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의 이 말을 아빠가 인정하고 들으세요. 왜? VCR로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하면 출연자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카메라가 24시간 감시해요. 그죠? 집에 보세요. 각 방마다 어마어마한 카메라가 저기 되어 설치돼 있고요. 또 따라다니잖아요. BJ가 따라다니고. 그래서 내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절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 내가 한 행동을 내가 VCR로 다시 봐. 그러면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 애가 무서워하구나. 그전에는 내가 무섭게도 안 했는데 왜 무서워하는 거야? 또는 내가 화도 안 냈는데 왜 화냈다고 하는 거야? 라고 부모가 되레 억울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면, 내가 화내듯이 말했구나. 내 마음의 의도는 좋은 의도로 훈육하려고 한 거지만, 들릴 때는 내가 마치 화를 내듯이 고함을 질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훈육 방법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뜻한 말로도 훈육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때요, 엄마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오 박사님이 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한 말이에요. 서로 때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널 때리면 네 기분이 어떻겠어? 라고 무섭지 않게 차분하게 이 엄마는 말하더라고요. 저는 참 놀라웠어요. 우리도 이 말 기억합시다요. 그죠? 말 외우는 거거든요. 보세요. 때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왜 나쁜 거냐?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어. 누나가 다칠 수도 있어. 동생이 다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널 때리면 네 기분이 어떻겠어? 이 말로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도 아이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부드럽게 말할수록 아이는 더 빨리 알아듣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소에 이 아빠가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듯이 실제로 그런 아빠시더라고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그렇게 해주면 된다. 어떻게? 무섭지 않게 가르쳐 주면 딱이다. 자, 우리 기억합시다요. 우리 아이가 무섭지 않게 가르쳐 주면 된다.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이렇게 막 표정을 굳게 해가지고 막 정색해서 막 냉정하게 막 이렇게 자꾸 말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데요.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합시다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무섭지 않게 가르쳐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대한 게 나왔네요.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지만 학원은 시험을 본단 말이죠. 시험을 봤는데, 학원에서 시험 봤어요. 물론 아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아이 친구가 말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됐어?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이에요. 아주 당당하게, 나 30점 맞았어. 엄마가 놀래서 30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는 90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30점 맞은 거에 대해서 혹시나 엄마로부터 어떤 그 지적이나 야단을 맞을까봐 먼저 선수를 치죠.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시험이 너무 어려워. 보통 시험 못 보면 항상 표현하지요. 우리 애들. 시험이 너무 어려워. 또는 선생님이 말 안 했는 데서 나왔어. 말도 안 되는 데서 안 배운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 뭐라고 해요? 아, 슬퍼하지 마. 기분 나빠하지 마.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 실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기분 나쁘게 느낄 필요 없어. 어, 여러분 어때요? 아이가 30점 맞았을 때 어떻게 말하나요?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도요, 우리 딸이, 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 전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시험을 보면 전교석자, 반석차가 나올 때예요. 52명 중에 5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내 눈치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아유, 우리 딸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힘들었니? 아, 너무 많이 창피했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펑펑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30점 점수 맞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30점 맞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말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30점에서 벗어나요.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본인이 말하면서 정리하고요. 본인이 그것이 해소가 돼요. 자, 우리 아이도요, 51등 하고 와서 그 부끄러운 수치당한 거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 안에서 엄마로부터 위로받았지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지요. 51등 하고요. 다음날 학교 가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거나 해소를 하니까 아이가 다음날 뭐라 그럴까요? 예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편하게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0점을 맞았든 51등을 했든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공부하면 여기서 벗어나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에 뭐 하게 돼요? 잘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서투른데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하게 돼요. 공부도 그래요. 그래서 30점 맞은 아이를 왜 이렇게 부모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야 되냐. 그래야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0점 맞으면 화를 내지요. 왜? 그 30점 맞지 말라고. 그런데 차가운 말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0점 맞은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모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를 안 하고 게으르러 빠져가지고 하기 싫어하고 빈둥빈둥 거렸으니까 야단마저도 싸다. 30점 내가 나올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상태로 머무르게 돼요. 화를 내는 목적은 뭐예요? 30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0점에서 벗어나려면 부모의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괜찮다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엄마 아내를 남편이 어떻게 위로하는가. 이 가정은 참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더라고요. 이 엄마가 그 막 아이와 다투고 나면 여러분도 그렇죠. 아이들하고 다투고 나면 어떠세요?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싸워서 힘든 게 뭐냐면 싸우고 나면 정말 어떤 의욕이 안 생겨요. 막 그 뭐랄까요?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하거나 아빠하고 싸우고 나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탁 그만두고 싶거든요. 부모도 그래요. 아이하고 싸우고 나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첫째나 둘째가 엄마가 한국말이 서투니까 어떤 때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말을 막 하는 거죠. 엄마 미워. 또는 엄마가 하는 말을 오해하고 엄마는 나를 싫어해. 이제 이렇게 말을
팍팍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엄마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도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없어. 근데 이 가족은 보면 자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렇게 자기 표현 하시나요? 남편한테 자기 표현을 왜 못할까요? 내가 표현해도 우리 남편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그죠? 나, 이렇게 하면, 나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부족하다는 거 알면 됐네. 그럼 다음부터는 부족하지 않게 잘해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하기 싫지요. 그죠? 그런데 이 남편은 그거를 받아주지요. 그런 생각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계속 힘들어. 그러면서 엄마가 우니까 3살 막둥이도 같이 울어요. 가족이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우는데 같이 울어주는 가족.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아주는 남편.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아주는 아내. 그죠? 아이들도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속마음, 나는 평생 동안 이래.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키우냐? 괜찮다. 그러면서 뭐예요? 참, 막, 당신 진짜 좋은 엄마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바라는 거는 아이 키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난 좋은 엄마가 아니야. 이런 말 그만하면 좋겠어. 라고 남편이 말해주고 있어요. 좋지요. 여러분 참, 예, 참, 멋진 가정이었어요. 저는. 이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도 이런 관계가 돼야지죠. 그죠? 부부 사이도. 아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거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남편도 자기 속상하고 화난 거 있으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소통만 되면요, 그 소통만 되면 그 가족은요, 이 소통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요. 가족 안에서 소통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겪는 그 어려움도 이기고요.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 일할 때 겪는 어려움, 돈 버는데 겪는 스트레스 이런 거 다 감당해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냐?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가족의 사이좋음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상대감이 공감하고, 그리고 반응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엉뚱하게 내가 실컷 표현했는데 엉뚱하게 반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말이 안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참 아내를 이 남편은 참 잘 위로한다. 칭찬도 참 잘해준다. 당신 진짜 좋은 엄마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쪽이 이 큰딸 아이 생각을 이제 듣는단 말이죠. 자,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노란색이 머리가 노랗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고 나도 엄마 닮아서 예뻐.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넘치죠. 여러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금쪽이의 생각 들어보면 아이들이 다 어때요? 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사랑해요. 부모에 대한 생각이 지극하고 어떻게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싶은데 내가 잘 못 들어서 미안해하고 아이들 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미안한 줄도 알고 고마운 줄도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해요. 엄마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태어난 캐나다로 떠날까봐 무서워. 그러면서 울어요. 왜? 진짜 그 헤어지는 그날이 오는 걸 상상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아요. 엄마랑 말을 많이 잘하고 싶은데 나랑 엄마는 살짝 먼 것 같아. 왜? 엄마가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조금 엄마한테 미안해. 여러분, 이게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들은 다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다 바르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엉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가 그런 애는 아니다. 단지 어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요. 여러분 10대예요, 10대. 19살도 10대예요. 어리니까 어른처럼 그렇게 갑자기 행동을 고친다거나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생각이 잘못돼 있지 않다.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보고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놀래요. 캐나다로 떠날까봐 엄마에 대해서 걱정을 한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왜 그러는지를 이제 떠올랐는 거예요. 아내가 잠깐 밖에 나가면 뭐 쓰레기 버리러 가든 뭐 하러 가든 잠깐 나가면 아이가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 장난으로 엄마 캐나다 갔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담으로 받을 줄 몰랐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차가운 말에 대해서 말할 때 협박, 그죠? 아이에게 걱정을 넣어주는 거.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부모는 그냥 이게 지금 얼마나 안 좋은 말이에요. 엄마 캐나다 갔어. 그죠? 그런데 아빠는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는 어리다.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된다. 왜? 뭐예요? 걱정한단 말이에요. 너 이러면 꼴찌해. 너 이러면 대학도 못 가.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뭐예요? 진짜 꼴찌 할까봐 걱정하고, 진짜 대학 못 갈까봐 걱정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그럼 걱정을 그렇게 하면 공부하면 될 거 아닌가요? 아,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차가운 말에 대한 효능 배웠죠? 걱정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산만하다고요. 집중하기 어렵다고요. 부모가 걱정을 넣어주고 우리 아이로 하여금 집중해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모순이라고요. 우리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안정감을 갖고 공부하려면 걱정스러운 말을 해주면 협박적이거나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을 따뜻한 말을 해줘야 한다. 그거예요. 자, 이 남편의 아빠의 아내를 향한 아빠의 속마음. 그죠? 그냥 다 고마워. 결혼해줘서 고맙고,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자.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하고, 사랑해, 여보. 그죠? 이 말이, 이게 뭐예요? 다 무슨 말이에요? 따뜻한 말이죠. 이 따뜻한 말이 어떤 효능을 가져요? 캐나다라는 그 먼 곳에서, 그죠? 한국에 와서 이 엄마가 적응을 하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죠?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 낯선 한국에서 아직 한국말이 서툰데도 불구하고 새 아이를 키우는 일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것을 해내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남편으로부터 듣는 이런 따뜻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또 동일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아이에게 부모가 힘을 주면 아이는 공부한다고. 이 힘이 어디서 온다? 따뜻한 말에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한다. 자, 공부한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한다. 대충 공부하든 어쨌든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에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면 예뻐하시고 공부하면 칭찬하시고 공부하면
야,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딸, 우리 아들 앞으로 잘하겠다. 성적도 오르겠다. 와, 어제도 공부하고 오늘도 공부하네.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힘이 나면 해낸다. KBS ETV 대화의 희열에서 박세리 감독 편을 봤거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요, 이 세리 감독이 어떤 슬럼프에 빠졌을 때의 이야기를 했어요. 30살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후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슬럼프가 왔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대요. 어느 날 이 세리 감독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에게 칭찬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세리야, 잘했어 라고 말했대요. 예전에는 세리야, 더 잘해야 돼. 세리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정도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언어를 썼는데, 그날부터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냥 공을 치기만 해도 잘했어. 이 정도도 훌륭해. 라고 자기에게 칭찬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조금씩 두려움이나 강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공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승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칭찬해 주게 해요. 세상에 부모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 외로움도 견디고 또 어려움도 견디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이세요.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이 배고프지 않도록 가족이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